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며 청주공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를 중심으로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차단을 대비해 충청북도도 방역 대책반을 가동했습니다. 충북대 병원에선 음압 격리 병실을 확보하는 등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기차역과 터미널은 귀성객으로 붐볐고 고속도로도 귀성길에 오른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만 18세 유권자들의 표심이 주요 변수가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다자구도가 형성되는 선거구에서는 그 위력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우한 폐렴이라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내에서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며 청주공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하루 중국에서 3편의 비행기가 청주공항으로 들어왔는데 국내 최일선 검역 현장은 그야말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검역관들이 열화상 카메라를 주의 깊게 살핍니다. 오늘 낮 중국 웨이하이를 떠나 청주공항으로 들어오는 승객들입니다. 기준을 강화해 35도만 넘어가도 고막 체온계로 체온을 다시 재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격리 조치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입항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발열 감시를 통해서 더 정밀한 검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현재 청주공항의 정기 노선은 5개, 이 중 4개는 중국을 오가는 노선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중국에서 3편의 비행기가 승객 300여 명을 태우고 청주공항에 입국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웨이하이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내일부터 오는 30일까지는 중국 춘절로 유학생들과 외국인들의 입국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입장의 그런 수치들은 지금 벌써 5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돌아가고 나면은 1000명이 될지 10,000명이 될지 사람들도 이미 죽어가고 있는데 조금 많이 불안하죠. 검역당국은 의심 증세가 나타날 경우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네, 지역 의료기관과 보건당국도 감염 차단과 환자 발생에 대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충북대 병원엔 음압 격리 병실이 마련됐고 충청북도는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우한 폐렴이 확산되면서 의료기관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진료 전 중국 우한에 다녀온 적이 있는지 여행 이력을 알려달라는 안내문을 출입구 등에 게시했습니다. 또 의료진에게는 의심 환자 발견 시 대응 방법을 미리 전달했습니다. 만약 환자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5개의 음압격리 병실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음압병실은 내부 압력을 외부보다 낮게 유지해서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 병원 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 다녀오셨고 열이 나고 이렇다면 응급실 앞에서 그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다른 환자분 접촉하지 않고 안심응급실 음압 격리가 돼 있는 그런 응급실로 옮겨드릴 겁니다. 충청북도도 17명으로 구성된 방역 대책반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각 시군과 보건소에 즉시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우한시와 인근 지역에 다녀온 여행자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의심 환자가 발생될 시 바로 근무지에 투입이 돼서 의심 환자에 대한 케어를 할 수 있는 조치가 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7개 기관에서만 가능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충북에서는 내일부터 오송에 위치한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판코로나 검사가 가능해집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기차역과 터미널은 북새통을 이뤘고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 얼굴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귀성 표정 진기훈 기자입니다. 엄마와 함께 기차를 타러 가는 아이의 모습에서 명절 연휴를 앞둔 설렘이 느껴집니다. 가족과 함께한 사람들부터 일찍 퇴근해 귀성길에 오른 직장인들까지 기차역은 각양각색 귀성객들 풍경으로 가득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려는 마음은 모두 한마음입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좀 아프시고 해서 같이 모시고 서울에 호텔에 가서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서울 구경도 하고. 고향 청주를 찾은 이들의 발길도 이어집니다. 매표소와 발권기 앞부터 승강장, 대합실까지 설레는 발걸음으로 가득 찼고 양손 가득 무거운 짐을 들고도 모처럼 가족들과 명절을 함께할 생각에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이번에 연휴가 너무 짧아서 빨리 올라가야 하는데 저희 부모님들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즐겁게 명절 잘 보낼 예정입니다. 할머니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좋고 가족들이랑 동생들이랑 엄마랑 같이 재밌게 놀다. 고속도로는 일찌감치 귀성길에 오른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충북권 고속도로로 오늘 하루 20만 대의 귀성 차량이 지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대부분 구간에서 정체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설 연휴를 앞두고 청주 가경터미널 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변재일 도당위원장과 오재세 도종환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 등 50여 명은 시장을 돌며 설 물품을 구입하고 상인 그리고 시민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며 민심을 청취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는 4월 21대 총선에서는 만 18세 유권자들의 표심이 중요한 변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4년 전 총선 결과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4년 전 최은호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당선 소감까지 밝혔지만 부재자 투표에서 밀리며 1318표, 1.29%의 근소한 차로 오재세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저의 정치가 여기에서 이제 할 일을 다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우택 한범덕 후보가 맞붙은 청주 상당구도 1739표, 2.12%가 당락을 갈랐습니다. 너무 많이 이기면 아마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시민들께서 그렇게 표차를 많이 벌려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도내 만 18세 유권자는 17,650명, 전체 유권자의 1.3%로 가집게 됐습니다. 4년 전 도내 일부 선거구의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는 수치로 특히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안철수 신당 등 다자 구도가 형성되는 선거구에서는 치열한 득표 경쟁으로 만 18세 표심의 위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정당 투표의 비례성이 커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에 따라 정치권의 청년층 껴안기 행보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여야라든가 진보 보수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좀 또 많이 갈렸다면 이들은 그들이 내놓는 정책들, 그 정책들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선거권 확대가 가져올 파장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8세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그 파급력의 정도를 가를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4.15 총선 선거구별 점검 순서, 오늘은 흥덕구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도종환 의원의 3선 도전이 확정됐고 한국당은 3명의 공천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에게 사실상 당내 경쟁자는 없어 보입니다. 재선 의원의 문화관광부 장관 시절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굵직한 사업을 무난히 치러내며 업무 능력까지 검증받았습니다. 무엇보다 3선을 향한 도 의원의 강한 의지는 흥덕구 출마를 공언해온 이장섭 전 정무부지사를 서원구로 돌려세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양희 흥덕 당협위원장은 충북 최초 도 여성복지국장, 충북 첫 여성 도의장, 첫 여성 당협위원장이란 화려한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도의원 출신인 김정복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이번이 세 번째 경선 도전입니다. 10년 넘게 지역 금융기관을 이끌어왔고 여러 종목의 생활체육단체에 몸담으며 기반을 넓혀왔습니다. 여기에 이규석 전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사무처장이 가세하면서 한국당 경선은 3파전으로 확대됐습니다. 세 사람 모두 여성 또는 신인 가점 대상인 점도 눈에 띕니다.
누가 본선 출전권을 거머쥐든 20년 가까운 민주당의 아성을 넘어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김양희 전 의장이 과연 공천을 받을 것이냐, 나아가 지방 정치인 내지 여성 정치인이 당선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것 또한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신용한 서원대 석좌 교수의 출마설도 흘러나옵니다. 신 교수는 최근 한국당과 새 보수당이 논의 중인 통합신당이 출범하면 청주권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조만간 후보를 내겠다고 밝혀 총선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아이들과 보다 의미 있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천의 역사테마공원에 가시면 국내 유일의 종박물관과 세계적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씨의 판화전까지 한자리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진천 백곡저수지의 수려한 풍광을 따라 그림처럼 자리한 진천 역사테마공원. 종박물관과 생겁한화미술관, 주철장 전수교육관에 야외 공연장과 넓은 공원까지 갖췄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종박물관인 이곳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한국의 종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0여 년에 걸쳐 제작된 실물 크기의 성덕대왕 신종에서부터 각 시대별 범종들이 모양과 크기는 물론 소리까지 완벽히 복원돼 있습니다. 범종을 만드는 과정과 금속의 함량, 시대별 문양 등이 알기 쉽게 전시돼 있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활동도 다채롭습니다. 범종의 문양을 활용해서 탑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풍경 만들어 볼 수가 있고 직접 주물을 통해서 나만 작은 종도 만들어 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 생겁한화미술관에서는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백남준과 5명의 작가들의 특별 전시가 마련돼 있습니다. 1963년 백남준 작가의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첫 번째 개인전을 담은 포트폴리오와 작가들과 팩스로 주고받는 과정을 작품화한 팩스플렉스라는 귀한 작품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빛과 희망을 담고 있는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어서 가족들이 오거나 이제 관람객들이 새해 이제 전달할 수 있는 희망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편지 쓰기를 조금 하고 있어요. 역사테마공원은 설날을 제외한 설 연휴 기간에도 개관해 관람객들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청주시 복대동 완충녹지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토지계획 일몰제 대상인 청주산업단지 인근을 완충녹지로 유지하는 청주시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완충녹지는 고물상과 공장, 창고 등으로 사용돼 녹지 기능을 상실했다며 시가 토지주들과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오는 7월 일몰제가 해제되는 완충녹지 116만 제곱미터 중 녹지 보존 가치가 높은 복대 송정동 6만 7천 제곱미터를 해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대전에서 대형 생활 폐기물을 가져와 처리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시는 검찰과 논의를 거쳐 항소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를 포기하고 법적 보완 등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해당 업체는 청주시가 변경 허가 없이 대형 폐기물을 처리한 것을 문제 삼아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청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천시가 설 연휴 기간 내내 이어지는 제천 겨울왕국 페스티벌에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에든버러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에든버러 축제는 소소하지만 관람객들에게 재미를 주는 다양한 공연으로 제천 겨울축제의 흥행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 밖에도 남사당 공연과 가수 진성의 힐링 콘서트도 연휴 기간 펼쳐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김주아 씨 300만 원, 이성규 씨, 김태영 씨께서 각각 200만 원, 김기돈 씨께서 10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단양 별방초등학교 학생 일동 10만 7,900원, 대명산악회 심갑수 회장, KT 경웅수 씨, 가가포크레인에서 각각 1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주식회사 PMP월드, 청주 세광중 김명교, 김진규 학생이 각각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희망2020 나눔 캠페인, 적십자사 충북지사와 희망나눔 적십자 모금 캠페인을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이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충주의 국립교통대학교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학년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통대는 경제 여건과 학생, 학부모들의 부담을 고려해 지난 2009년부터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충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1월 20일 조사 기준 충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8% 떨어져 일주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반면 대전과 세종은 각각 0.52%, 0.34% 오르며 새해 들어서도 급격한 상승세를 이어갔고 충남도 0.03% 올랐습니다. 충북에서 다문화 학생이 해마다 10%가량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4월 기준 충북의 다문화 학생은 5,6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1.5% 증가했다며 국제교육원에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는 등 이들의 학교 적응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